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최강혁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타이틀로 크게 시장 불확실성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전에 우리 수급 포인트 체크할 때도 수급 포인트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참 오랫동안 이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제는 투심까지 상당히 많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소폭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향후의 지수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북핵 문제가 이슈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일본에 비해서 한국 경제가 외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매력을 획득하기 힘들다는 점도 분명한 우려 요인입니다. 네. 하지만 일주일 이상을 접근 시기로 판단을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는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주말 그러니까 4월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는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해서 한 배 수준인 1927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네. 2011년 이후에 PBR 1배 전후는 사실 주식 비중 확대 기회였고 일주일로 봤을 때는 2.47% 그리고 한 달로 봤을 때는 평균 수익률이 8.14%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반등 이후에 기술적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언제나 반등 구간으로서 수익률을 내줬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증시 역시 이러한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낙폭 과대 혹은 수익률이 양호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란 단어도 이제 희망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워낙 오랫동안 우리 이야기 나눴잖아요. 아시겠지만 이 불확실성의 중심에 여전히 그 외환시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4월 금통위도 기대가 되지만 엔화에 대한 불안감도 역시 있고 새롭게 지금 콱 나타난 변수가 북한 변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부터 풀어볼까요? 네, 일단 북한 변수를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네. 큰 문제입니다. 이제 미사일이 쐈으면은 그냥 쏜 다음에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그냥 도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문제인데 하지만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네. 북한 도발이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서해교전이나 천안함 사태 그리고 북핵 도발 두 번의 사태에서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심리에 의해서 변동은 했었지만 기업 이익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변동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대포 소리가 났을 때 주식을 사라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보다 심각한 우려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진짜 리스크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다만은 이제 문제는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에 있습니다. 4월 15일. 예, 네. 그래서 4월 15일까지 북한에서 대화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도발을 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이탈리아나 키프로스 같이 유로존 문제가 아직까지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 날 거래를 재개하면서 예금 인출을 한 달 기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네. 근데 4월 28일이 이제 한 달이니까 그럼 4월 중순을 지나가면서 키프로스 다시 뱅크런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키프로스에 대해서는 예금 인출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또 유로존 전체적인 입장에서 키프로스 문제가 흔들린다면은 이탈리아나 스페인까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22차원에서 아무래도 지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6월이 재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슈로 부각될 시점은 아닙니다.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 문제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우려 요인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맨 앞서서 우리 지수 이야기할 때도 그냥 저가 매수 기회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죠. 낙폭 과대 혹은 수익률이 양호한 종목에 한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불확실성한 우리 시장 내에서 이 부분을 보라 그럴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시장에는 지배적입니다. 우리 국내 경기도 쉽사리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2013년 1월부터 봤을 때 글로벌 증시 중에서 상승세를 보인 국가들의 이제 공통점은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수를 부양시킨다면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국가 예. 그런 국가들이 올라갔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거 우리나라처럼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가 늘어나니까 네. 내수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성장을 했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이 나는 이유도 명확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하고 금융이 공조를 하면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부양 의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글로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정책적인 부재가 계속해서 문제로 작용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작으로 국회가 개원이 되고 네.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추경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오늘 발표됐던 김중수 한은 총재가 거시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공조 발언을 하면서 경제에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날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까지 발표가 된다면은 네.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정책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화의 약세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네. 또 엔화 약세에 대해 시장이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엔화 약세가 나타난다는 게 이제 달러화 대비해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화 약세 속도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와 원화 약세 속도를 봤을 때 한국 기업의 어떤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 1,100원대 이하로 이제 기업들이 기업 수익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뭐 내수를 살리는 것은 사실은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효과를 나타내기에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예.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 수출 중심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이제 국가 전체의 성장률을 부진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의 수출이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원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달러 환산했을 때 이익이 늘어난다면은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화 얘기 나오면 저도 모르게 자꾸 일본 증시 보게 되거든요. 현재 2% 넘는 상승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김중수 하는 총재의 발언과 4월 금통위 결과가 쾅쾅쾅 나와서 우리 증시도 2% 상승, 뭐 기아차 뭐 10% 상승 이런 뉴스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별걸 다 상상을 해봅니다. 끝으로 그러면 우리 장단기적으로 전략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전략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쪽 기존 전략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네. 시장을 접근할 때 있어서 현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 리스크나 유로존 리스크는 일단은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구조적인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는 환율 문제는 이제부터는 환율 변동성이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로 인해서 기업 이익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정부의 본격적인 거시 정책과 그다음에 금융 정책의 공조 현상이 나타난다면 경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그럼 현 시점에서 저가 매수를 얘기하는 것도 무리한 얘기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켓 인사이드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고요. 필요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최광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